자,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. 오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인데요. 자, 화면 없이 바로 좀 보죠.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에 위치한 통건물을 만나보겠습니다. 자, 오산에 위치한 통건물은 또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잡아주실까요? 네, 오산역에 위치해 있는 통건물입니다. 이 통상가 건물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게 이제 그 좀 잘 되다가 좀 다시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데요. 대지 면적은 약 한 385평방미터입니다. 약 한 120평 정도, 120평이 좀 약간 안 되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지상 1층과 5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 전체 상가 통상가 건물이다. 이게 통상가 건물 자체가 현재 좀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. 서울은 물론이고요. 서울은 뭐 이런 통상가 건물이면 약 한 80억대에서 한 100억대 정도가 되는 거죠. 근데 이런 통상가 건물은 서울이라든가 수도권, 그 서울과 인근 지역에 있는 수도권 지역에선 쉽게 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그만큼 좀 귀한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왜 그러냐면은 위치가 좋은 지역들은 수익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 건물주들이 쉽게 내놓지는 않습니다.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. 근데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회사가 건물을 지어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건이 좀 나온 겁니다. 본 물건의 좀 특징을 보시게 되면 아파트가 주변 지역에 이렇게 동그랗게 좀 밀집이 되어져 있습니다. 즉 항아리 상권 안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. 현재 좀 준공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현재 뭐 한의원이라든가 현재 지금 무용학원이라든가 뭐 컴퓨터 사무실 또 1층에 커피숍 이렇게 좀 다양하게 현재 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. 또 예정되어져 있는 병원이 아직까지는 입점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. 매매가는 약 한 44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건물 특징까지 봐주실까요? 네, 통상가의 가장 큰 특징, 가장 큰 특징은 가식성과 유동성과 집객력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통상가 건물은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통상가 건물은 가식성이 좋아야 광고 효과가 이제 나오는 거죠. 그 사람들이 좀 광고를 보면서 즉 주변 지역의 도로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 쪽 4차선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맞춰져야만 임차인 그 수요객 즉 고객들을 쉽게 끌어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. 여기는 거기에 맞습니다. 왜냐하면 양쪽에 횡단보도가 끼어져 있고 주변에 4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또 양쪽으로 그 횡단보도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서 이용하기에 상당히 편리한 곳에 위치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. 또 집객력을 말씀을 드리자면 언제 어디든 그 뭐 위치를 가르쳐주고 주소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고객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앞에 있어.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 있다. 이게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. 즉 오산로 사거리 이 코너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.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출퇴근 버스, 즉 퇴근하고 나오는 버스에 본 물건지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객들이 웬만하면 그러잖아요. 퇴근하고 나서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해주기 위해서 마트에 잠깐 들린다든가 상당히 이제 편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. 이 본상가가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퇴근 버스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집객력 또 유동성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본 물건은 1층에서부터 5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렸는데요. 이게 5층과 6층, 이게 이제 복층 형태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6층 형태의 통상가 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복층 구조로 되어져 있고 현재 요거는 학원가가 현재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. 그래서 학원가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수익 구조를 좀 다양하게 구성을 시키게 되면 안정적인 좀 수익 구조가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지금 살펴드리는 곳 사거리 코너변에 이 항아리 상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아주 멋진 상가 건물, 통건물을 살펴드리고 있는데요. 자, 그러면 주변의 환경들, 입지와 호재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입지와 호재는 어떤지도 봐주실까요? 예, 입지 호재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산로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고 양쪽으로 횡단보도가 끼어져 있고 주변 지역에 아파트가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또 오산 IC에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오산 IC에서 인접해 있다는 것은 이용 가능한 그런 어떤 그 동선 자체가 상당히 좀 양호하다는 것입니다.
또 하나는 약 한 4천여 세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이게 동그랗게 항아리 상권이 구성되어져 있고요. 또 이제 그 상권을 이용하려면 요 라인, 즉 오산로 사거리 쪽 요 라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상가 건물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현재는 약 한 4천여 세대지만 입주 물량을 좀 보게 되면 앞으로 약 한 4천여 세대가 좀 더 들어옵니다. 그래서 26년에서 27년 정도가 되면 더 많은 아파트 세대가 몰리고 그만큼 임대가 상승과 어떤 그 월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게 진해 일반 산업단지입니다. 바로 밑에 이제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층들도 자주 찾는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주변 지역에 진해 산업단지 하게 되면 뭐 1진이, 2진이 산업단지가 있고 또 반도체 그 LCD 공장이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 자체가 그 직장인 수요층과 아파트 배우 세대로 아울러져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상가 건물이다,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산 기흥간 분당선이 현재 연장 추진 중입니다. 이 오산 기흥간에 분당선이 들어와야만 GTX 라인도 분기점으로 해서 동탄, 그 다음에 오산, 그 다음에 지제역 이런 순서대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산 기흥 분당선 연장이 한참 추진 중이다,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GTX A 노선이 오산에서 지제 이 연장을 좀 현재 추진 중이다라고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, 지지역으로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분기점으로 해서 오산 라인 이게 좀 들어오게 되고요. 오산이 들어오게 되면 지제 쪽으로 들어오는 인천 KTX 라인도 오산 쪽으로 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높지 않나,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하나는 오산 네오밸류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, 즉 위에는 동탄, 아래는 이제 평택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베드타운, 오산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. 베드타운 형태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문화공간 시설이라든가 먹자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. 그래서 오산 네오밸류, 즉 판교에 있는 네오밸류를 따갖고 와서 오산 네오밸류의 프로젝트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격도 봐주실까요? 예, 예상 매매가는 약 한 44억 정도, 또 예상 임대가는 약 한 5억대에 월세는 약 한 1,7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예상입니다. 약간 틀려질 수가 있겠고요. 그래도 월세에 대한 어떤 비율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, 즉 보증금을 약간 낮추면서도 월세 비용을 좀 더 높일 수 있다,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약 한 20억 정도의 투자가 가능한 통상가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